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략인 삶을 응원하는 일자리 2016 광주형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안민관 관계자와 연구자,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 일부 공감 토크는 문국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를 초청해 대변혁의 시대, 지속적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공유가치 창조 경영, 사람 중심 기업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문국현 대표와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의 대담,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즉석 토크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2부 회의는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박혜강 위원장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3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다양한 영역과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발언과 참여가 이어지는 집담회가 펼쳐졌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사민정 그리고 시민 모두가 신뢰를 갖고 함께하면 광주발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동부대로 내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 중 훼손된 일부 시설물이 방치돼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안전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대로는 전주역에서 송천동, 동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평균 시속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시 추락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같은 구조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휘어 있거나 풀과 흙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 도로 연결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지나 시선 유도 표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구간이 많아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그 복구 작업을 해야죠. 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 덕진구 건설과 관계자는 모든 구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도본청 2층 3다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제주은행과 함께 제주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 보증 등 제주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 등의 전세자금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 등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순흐름 임대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 제주은행은 주택연금 및 전세자금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제주도는 노년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제도 안내 등 정책 홍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복지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음파관광호텔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건축물 1층 골조만 지어진 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후 경매를 통해 CLT 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르면 내년 해당 부지에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후 흉물로 전락했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음파유원지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내년 재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착공 예정 부지는 지난 1999년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002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2007년에는 시공업체 보도로 건축물 1층 골조만 지어진 채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2014년 주식회사 김제관광개발과 주식회사 MA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사업자인 김제관광개발은 CLT개발로 상호를 변경하고 최근 해당 부지에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호텔을 건립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는 1999년 당시 건축허가 승인 조건이 현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교통처리 계획 및 사전 재영향성 검토를 거쳐 협의 후 본격적인 호텔 건립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계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은파관광 호텔 사업은 연면적 25,24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현재의 건축허가 사항을 감안해 연면적 31,13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50만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해온 군산시가 시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보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들이나 이제 도지사님들이 지금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을 한 사람을 놓고 지금은 관광이라는 사업인데 지금은 뒤떨어진다고요. 지금 군산 시민이 얼마나 되겠죠? 30만도 안 되는데 저기는 50만 인들 관광 기업 도시라고 하니까 저게 이치가 되는 이치가 내가 되기는 힘들다고. 한편 CLT 개발은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호텔 이외에도 총 600대의 자동차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난 6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도기념물인 교룡산성, 유공리 및 두랑리 고분군의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 구역일 정도로 문화유적이 많은 도시로 고대로부터 독특한 문화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도기념물 9호 남원 교룡산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으로 남원에 있는 20여 개의 성 중에서 성문과 수구, 옹성 등 원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기념물 10호인 남원 유공리 및 두랑리 고분군은 남원 운봉구원에 펼쳐진 철의 가야의 성장 동력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유공리 및 두랑리 고분군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교룡산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소중한 문화유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사적으로 지정 추진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어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노후한 점포들이 붙어있고 시장 구조도 복잡해 대형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전라북도 내 전통시장도 좁고 낮은 통로, 점포가 밀집된 건물 환경이 비슷해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점포 679곳이 전소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상인들은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일터를 잃고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북도 전주 지역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모래내 시장입니다. 이곳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노폭이 좁아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된 대피로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좁고 낮은 통로 탓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나마 있는 소화전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비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천막은 가연성 재질로 유사시 불을 진화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함은 물론 점포가 밀집된 시장 안 옥상에는 LPG통이 질비해 만약 가스통이 폭발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한만 먹었다면 그냥 연쇄적이에요. 그냥 저쪽 저쪽이라고 저쪽으로 가. 예. 다 노출이에요. 100% 저 위에 이쪽으로 올라가 싹 가나 이쪽으로 가서 한 집마다 저희 위에 올라가면 다 가스통 들어져 이거면. 터져버리면 호수는 무방비잖아요. 예. 거기서 터져면 가스통 계속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옥상 가스통은 그냥 솟아오르고 그다음 밑으로 터지든가. 예.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화재 진화를 위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 미흡과 동시에 각 상점에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전북의 대표적인 남부시장과 동부시장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시내 10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점포 2,343곳 중 543곳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가입 기피와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료로 상인들은 가입의 엄두도 내기 어려워 화재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듯 가뜩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은 그대로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50%가 채 안 돼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김봉남 의원은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5회 전북 김제시 의회 정례회에서 김봉남 의원이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정 질문자로 나선 김봉남 의원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밖에 안 된다며 분양을 하지 못해 남아있는 940억 원의 상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 원을 상환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서해안 시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2,997억 원을 들여 총 90만 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부산권, 영남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과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분양가 20% 지원, 시설 투자 지원 업종 확대, 분양 성과금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돼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지식산업 감식과로 확대 상설화하고 그에 따른 인력 5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016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폭넓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예술 공연단들이 난타와 벨리댄스, 치어리딩, 수화 뮤지컬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학교, 기업 등의 자원봉사와 기부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버즈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